인수분해.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했던 것은 다항식의 곱셈이었습니다. 곱셈. 특히 곱셈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곱셈 공식으로 배웠었죠. 그래서 곱셈 공식 그리고 다항식을 곱셈을 한다라는 것은 요렇게 이렇게 생겨있는 식을 전개시키는 과정이었죠. 전개시키는 과정. 그래서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다 괄호가 없이 풀어내는 게 전개였고, 이때 필요한 게 곱셈 공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다 풀어져 있는 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괄호의 형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게 인수분해 공식이죠. 인수분해죠. 여러분, 인수분해라는 말은 생소해도 이거는 많이 했잖아. 이건 뭐야? 소인수분해는 언제 하는 거지? 언제 했던 거야? 소인수분해? 어. 뭐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게 옛날 일처럼 그래. 순환수수? 순환수수랑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수에 우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를 던져주고, 예를 들어 자 30을 소인수분해 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30을 나누는 거지. 소수로 계속 나누는 거죠. 30을 소수로 나눠보면 뭐가 들어가 있죠? 그쵸.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돼요. 그러니까 30이라는 큰 숫자를 작은 숫자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소인수 분해야. 그럼 소인수 분해를 하면 뭐가 좋아? 저 3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30이 갖고 있는 약수가 뭔가, 그쵸? 30이 가지고 있는 소인수는 뭔가, 그리고 쟤는 몇 개의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소인수 분해를 하면. 그럼 인수 분해라는 거는 이것처럼 어떤 큰 숫자, 여기서는 이제 식이 되겠죠? 어떤 큰 식을 작은 식들의 곱으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나는 이 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뭐 방정식도 풀고 뭐 어떤 그래프도 그리고 막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식을. 그래서 전개의 반대 과정인 거고요. 전개의 반대 과정. 그때 그 괄호들 있죠? 괄호들 곱해져 있는 요 작은 괄호들을 우리는 인수라고 부릅니다. 인수. 처음에 인수의 개념을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자, 인수라는 것은 우리가 30을 소인수분했을 때 이제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잖아. 이때 30의 약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약수가 물론 2도 약수고 3도 약수고 5도 약수인데, 약수가 이거밖에 없나요? 또 뭐가 있죠? 요렇게 둘이 곱해가지고 6도 약수고 15도 약수고 10도 약수고 다 곱해서 30도 약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수분해에서의 인수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자, 옆에 문제를 볼게요. 57쪽에 자, 요 문제를 봤을 때 일단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인수분해 방법을 적용해 줄 거예요. 인수분해 방법 중에 가장 쉬운 인수분해 방법은 얘가 가지고 있는 공통인수를 묶어내는 거거든. 공통인수. 자, 이 식은 서연아 몇 덩어리짜리 식일까요? 두 덩어리짜리 식이죠? 그 두 개의 덩어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조각이 뭐가 있나? 일단 2도 들어가 있고, 또 x도 하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y도 하나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그것을 앞으로 묶어내는 것이 공통인수를 이용한 인수분해잖아. 묶어내면 어떻게 돼?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누가 남죠? x가 남고,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마이너스 y가 남죠. 그쵸? 이게 인수분해가 끝난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지금 자, 하나, 둘, 셋, 네 개의 조각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30을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식을 인수분해했더니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x 빼기 y, 이렇게 4개의 조각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고, 이때 이 각각의 조각들도 인수이고요. 아까 전에 어땠어? 뭐 이렇게 둘 곱한 거, 이렇게 둘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이 조각들을 곱해서 만들어진 것도 다 인수인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x 어때? 이렇게 둘이 곱하면 만들 수 있죠? 인수 오케이. x, y 만들 수 있죠? 오케이. x 빼기 y 이 조각 자체니까 되고요. 얘는 어때요? 이게 만약에 인수가 되려면 2라는 조각과 x라는 조각과 x라는 조각과 y라는 조각이 있었어야 돼. 근데 지금 x라는 조각은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x라는 애를 따로 분리시켜서 쓸 수 있나? 그렇게는 못 쓰는 거예요. 조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쪼갤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봐줘야 돼. 그래서 지금 이 식에는 x라는 조각은 하나밖에 없는 거고 이 뒤에 건 x 빼기 y라는 조각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인수로 인정이 돼야 하는데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5번 봐봐. 5번 같은 경우는 이 자체도 지금 공통인수 뭐가 있어요? x가 있죠? 그럼 x로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x라는 조각과 x 빼기 y라는 조각 이 둘의 곱인 거예요. 그럼 두 조각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얘는 인수로 인정이 되겠지. 그쵸? 인수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게 왜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 제일 작은 조각들, 그 조각들과 그 조각들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수고 조각을 또 쪼갤 수는 없다. 그쵸? 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게 인수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자 여기로 오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식이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뭐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요런 형태. 이름이 뭐였지? 완전 제곱식이었죠? 완전 제곱식.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곱셈 공식을 하면서 완전 제곱식은 어떤 애를 전개시켰을 때 나오는 거였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혹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그때 앞에 것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배의 a 곱하기 b가 나오고 그리고 b제곱이 나왔다. 이렇게 됐었지. 그치? 그럼 이걸 거꾸로 이제 이런 식을 만났을 때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인수분해에서의 완전 제곱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눈을 키워야 되는 거야. 어떤 식을 딱 만났을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인가 아닌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워줘야 되는 거야. 자 봐봐. 57쪽에 2번 봐봐요. 자 이제 이렇게 식을 던져주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냐 아니냐를 질문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일단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무조건 몇 개의 항으로 구성돼야 돼요? 3개의 항이 있어야 되지. 맞죠? 3개의 항이 있어야 되고 자 이렇게 3개의 항이 있을 때 앞에 있는 항과 끝에 있는 항은요 무조건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돼요. 그죠? 제곱의 형태. 그러니까 부호도 뭐일 수밖에 없지 서연아? 맨 앞에 항과 맨 끝에 항은 그쵸?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떤 것에 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제곱으로 시작해서 제곱으로 끝나면 일단 우리는 완전 제곱식의 후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지금 여기 2번 문제에 있는 애들을 보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제곱으로 시작해서 제곱으로 끝나죠. 그죠? 그럼 이게 만약에 a제곱으로 시작해가지고 b제곱으로 끝나는 이런 형태라면 얘는요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을 때 앞에 a가 들어가 있고 뒤에 b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부호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죠. 여기가 플러스라면 가운데 있는 항이 플러스 2ab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면 가운데 있는 항이 마이너스 2ab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진짜 완전 제곱식인가 확인하려면 가운데 부분이 2ab의 형태가 맞나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맞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합격인 거고 그게 안 되면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자 먼저 이렇게 한번 해봐. 요렇게 해가지고 제곱을 딱 넣어놓고 그럼 여기 앞에 자 a제곱은 누구 제곱이에요? a의 제곱이지 뭐. 49는 누구 제곱이에요? 7의 제곱이지 뭐. 그리고 여기 부호가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겠지. 자 이렇게 써놓고 이 14a라는 게 진짜 얘 곱하기 얘의 2배가 맞나? 맞잖아 지금은. 그치? 맞으면 내년 완전 제곱식이 맞는 거죠.
자, 2번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제곱을 써놓고 앞에는 x제곱이고 뒤에는 6의 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리고 확인. 얘 곱하기 얘의 2배. 맞죠? 그죠? 마이너스 12, 얘도 합격. 자, 3번. x 앞에는 x제곱 뒤에 y제곱이니까 x 써놓고 y 써놓고 여기 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얘 곱하기 얘의 2배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4배가 있죠. 그쵸? 그럼 이거 완전 제곱식인가 아닌가? 아닌 거지. 그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기술이 하나 있는데 여기 왼쪽 페이지에 보면은 자, 요런 문제가 있죠. 요런 얘기가 있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b의 조건 그래가지고 b는 2분의 a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봤니 지원아? 이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a에 대한 이런 말 안 들어봤어? 자, 요 녀석에 대한 반의 제곱. 자, 봐봐. x제곱 앞에는 일단 아무것도 없어야 돼. 여기 앞에 개수가 무조건 1이어야 돼요. 뭐 다른 개수가 있으면 쓸 수가 없어. 이 반의 제곱이라는 기술은. 자, 이 기술은 x제곱 앞에 개수가 1일 때, 그때 이 전체적인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러면 x의 개수의 반, 그러니까 2로 나누란 얘기죠. 그것을 제곱한 게 상수항 자리에 있어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봐봐.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자, 3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가 반의 제곱식이 딱 좋은 모양이에요. 완전 제곱식이 됐다고 말을 해줬죠. 그리고 x제곱 앞에 개수도 1이죠. 그럼 요럴 때 a를 찾는 아주 쉬운 방법이 12의 반의 제곱을 찾아주는 거예요. 12의 반이 얼마야? 6이죠. 그거 제곱하면 얼마야? 36. 그럼 a는 36인 거예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뭐 방정식에서도 많이 쓰고요. 뭐 함수에서도 많이 쓰고요. 완전 제곱식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또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얘가 완전 제곱식인가 아닌가. 그래서 반의 제곱이라는 기술은 꼭 필요하고, 이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b를 찾을 때 얘는 뭐 굳이 반의 제곱을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돼요. 앞에 거랑 끝에 게 나와 있으니까. 방금 2번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그치? 뭐의 제곱일 테니까 앞에는 x고 뒤에는 여기 뭘까 서연아? 3분의 1이겠지? 근데 조심할 거는 여기 부호가 뭐예요? 여기가 플러스라고 해서 여기를 플러스라고 해도 되나?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다른 조건이 없었다면 여기는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예요. b라는 녀석은 그 자체로 지금 문자 아니야. 그러면 플러스 b라고 써있다고 해서 이게 양수인가? 그거 아니지. b 자체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얘가 양수나 또는 음수라는 확신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요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b의 값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플러스 3분의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3분의 2인지는 알겠죠? 얘랑 얘를 곱한 것의 2배가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근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말을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는 플러스 3분의 2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치?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이 가운데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자주 틀리거든요. 이거는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가능성이 같이 열려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은 얘네들 곱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얼마예요? 24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에서도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완전 제곱식이랑 또 같이 배웠던 거 뭐 있죠? 합차. 그렇죠. 합차 공식이죠. 합차 공식. 자, 그래서 여기 인수분해 단원에서도 이렇게 생긴 것 있죠. a제곱 빼기 b제곱. 이 a제곱 빼기 b제곱 얘가
이제 인수분해 단원에서의 합차 공식이다. 그러니까 곱셈 공식에서는 뭐 3 더하기 루트 5랑 3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모양을 만났을 때 괄호 두 개인데 여긴 더하기고 여긴 빼기니까 합차 공식이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어? 3의 제곱 빼기 루트 5의 제곱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치? 그럼 인수분해를 할 때는 이제 방향이 거꾸로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의 제곱 빼기 무언가의 제곱의 형태를 만났다. 요때가 이제 합차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이다. 그럼 합차 공식이네. 괄호를 두 개 열어.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a 플러스 b, 뒤에서는 a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가주는 것이 인수분해에서의 합차 공식이겠죠. 그죠? 여기서 질문. x제곱 빼기 25를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치? 그러면 x제곱 빼기 15를 인수분해하면 뭐예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그럼 이거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어. 근데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까? 이때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할 때 여기 옆에 있죠.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인수분해는 유리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은 인수분해를 하려면 무리수를 동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까지는 인수분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나 문제에서 시키지 않으면 이렇게까지는 인수분해를 잘 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 유리수 범위까지의 인수분해만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실수 범위의 인수분해가 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가지고 했잖아 우리, 그지? 유리수 무리수 합쳐서 실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은 인수분해 될까? 재밌다 말하지 않아. 왜? 이거는 조금 더 복잡해진 얘기인데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건 100% 안 되는 거예요. 왜? 중학교 때는 실수까지밖에 안 배우니까.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얘도 돼요. 고등학교 가면 왜냐면 실수를 넘어서는 숫자를 배우거든. 그치, 그때 얘기했잖아. 허수라는 애를 배워요.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에 가면 그때는 굳이 내가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이 i라는 녀석의 존재에 대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 범위에서도 안 되는 거고 얘는 복소수 범위에서만 되는 거예요. 실수와 허수를 포함한 범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인수분해라는 것은 어떤 수까지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인수분해 된다 안 된다의 판단이 다른데 근데 평소에 일반적으로는 유리수 범위에서만 인수분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만났을 때 이거 루트를 동원해서 인수분해 해야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리수 범위의 인수분해까지만 잘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그럼 58쪽으로 가볼게요. 네? 벌써 마지막이라고? 아니에요? 이거 한다. 아니지. 이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한 단원이라는 것은 그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한 단어. 중단원 마무리가 나오기 전까지인데 한참 남았네. 여기까지다. 62까지가 지금 그 센 기준으로 한 단원이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입니다. 4번. 자, 4번 문제는 루트하고 인수분해, 그러니까 제곱근하고 인수분해 단원이 같이 섞여 있는 문제인데 일단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 느낌을 빡 받아야 돼요. 무슨 식이구나. 완전 제곱식이구나. 그쵸? 그래서 보자마자 얘를 요렇게 바꿔주고 뒤에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바꿔줘야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우리가 제곱근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서
요거 있죠. 그죠? 이게 루트랑 제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A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게 A로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언제 이렇게 그대로 나왔었죠? 그치? A가 0 이상일 때였고 이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경우가 언제였지? A가 0보다 작을 때였어. 그러니까 이런 걸 만나면 가장 처음 생각해야 될 거는 얘가 양수냐 음수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지금 x의 범위 나와 있잖아요.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 플러스 1은 무조건 뭘까요? 양수. 그럼 x 마이너스 1은 얘는 무조건 음수.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건 어떻게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뒤에 건 어떻게 나오고?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이 뭐다? 2다. 내가 학교 선생님이면 이런 문제 분명히 시험에 낼 거예요. 너무 좋은 문제 아니니? 인수분해와 곱셈 그 제곱근 단원을 동시에 물어볼 수 있는 문제. 자, 5번 갑니다. 5번. 5번은 보자마자 무슨 식이구나. 합차 공식이구나. 뭐 연필을 댈 필요도 없네요. A는 몇이고요? 3이고요. B는 몇일까요? 7이겠네요. 답은 3번. 자, 59쪽으로 갈게요. 방금 배웠던 완전제곱식과 그 합차 공식, 자, 이것보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자주 하게 될 인수분해가 여기 이제 59쪽에 나오는 인수분해인데, 요거는 이제 뭐 X자형 인수분해라고도 부르고, 또는 1번 같은 거는 합과 곱을 이용한 인수분해라고도 부르는데, 결국 인수분해가 아까도 말했지만 전개의 반대라 그랬잖아요. 전개의 반대. 여러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x 플러스 5 이거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알고 있지. 요 x 앞에 있는 요 숫자가 이 괄호에 들어가 있는 얘와 얘의 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그다음 맨 뒤에 붙어 있는 이 15라는 숫자는 이 3과 5의 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거꾸로 요거를 요렇게 바꿔보고 싶은 거니까 이제는 어떤 식을 만났을 때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라면 그 식에 자 이렇게 생겼을 때 a라는 숫자가 어떤 두 숫자의 합이고 b라는 숫자가 어떤 두 숫자의 곱이냐 이거를 판단해가지고 그 네모 세모에 해당되는 숫자를 찾았다면 그럼 우리는 이거를 x 플러스 네모, x 플러스 세모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것이 합곱을 이용한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자주 하게 될 인수분해야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두 숫자를 찾는 건데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부호 당연히 붙여줘야지. 그치? 곱해서 뭐가 되고 플러스 6이 되는. 자, 어떤 두 숫자가 생각나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리고 밑에다가 보통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고요. 자, 여기는 x제곱이잖아. 그러면 예의상 x. x제곱은 x들의 곱이니까. 그쵸? 그런 다음에 요렇게가 이제 우리가 쓰려는 하나의 괄호가 되는 거지. 인수분해 했을 때 하나의 괄호, 또 밑에 줄이 또 하나의 괄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더해서 얼마, 곱해서 얼마가 되는 그 두 숫자의 조합을 찾으면 인수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치? 자, 일단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부터 보자. 60페이지에.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인수분해의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더해서 5가 되고 곱해서 6이 되는 숫자 뭐 있어요? 2, 3이죠. 플러스 2 플러스 3.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거 3일인데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마3 마일. 그럼 이 어때? 맞아요. 자, 더해서 2가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돼.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부호가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얼마가 생각나? 마이너스 2랑 플러스 4가 생각나죠. 그럼 얘 어때? 얘도 맞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해가지고 3이 되고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부호가 반대여야 되겠지.
얼마 생각나?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3이 생각나죠. 그럼 얘도 맞네요. 그죠? 그럼 5번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5번 뭐가 틀렸을까요? 그쵸. 8하고 2라는 숫자의 조합은 맞는데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니까 8이 마이너스고 2가 플러스였어야 되는 거죠. 부호가 지금 반대로 붙어 있는 거지. 아, 얘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근데 이제 이 인수분해의 한계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긴 괄호를 전개시킨다. 그럼 맨 앞에 뭐죠? 10x제곱이죠. 그리고 여기 몇 x 나오지? 요렇게 해서 14x 나오고 요렇게 해서 15x 나오니까 플러스 29x 이렇게 되죠. 그쵸? 그리고 상수항 21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만든다. 내가 이걸 몰라. 괄호 안에 뭐가 있었는지 몰라. 자, 그러면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만든다. 그죠? 방금 전개했던 그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 곱해가지고 10이 되는 두 숫자가 있었지. 그치? 그치? 곱해가지고 10 되는 거는 뭐 1, 10도 있을 거고 2하고 5도 있을 거예요. 뭔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곱해가지고 21이 되는 것도 많죠. 뭐 1하고 21도 있고 뭐 3하고 7도 있고 7하고 3도 있고 20이라고 1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떤 조합이 맞느냐를 결정하는 건 가운데 29라는 숫자가 결정하는 거거든.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이 위에 줄에 있는 숫자랑 밑에 줄에 있는 숫자랑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것이 29가 되는 조합을 찾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서 자, 일단 1하고 21은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요거부터 생각해보면 이렇게 곱하면은 15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은 14 나오죠. 그럼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29되잖아. 그치? 그럼 요 조합이 이제 맞는 조합인 거예요. 이렇게가. 그쵸? 그리고 아까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여기가 2x 플러스 3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5x 플러스 7이었거든. 근데 29가 어떻게 나왔나 생각해봐. 얘랑 얘랑 곱한 것과 얘랑 얘랑 곱한 것을 더한 거였잖아. 그게 이렇게 쓰면은 요거의 곱과 요거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X자형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곱해서 앞에 있는 숫자가 되는 조합, 곱해서 뒤에 있는 숫자가 되는 조합을 쓴 다음에 그것을 X자로 곱해서 더한 게 가운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맞췄다면 그 다음에 답 쓸 때는요. 자, 앞에 있는 숫자들은 X의 개수들이잖아요. 그래서 X 붙여주시고 그리고 또 헷갈리는 거 곱할 땐 X자로 곱하지. 답을 쓸 땐 어떻게 써야 돼? 그지? 얘랑 곱했다고 해서 2x 플러스 7이라고 쓰면 안 되죠. 그죠? 네, 2x 플러스 3이 하나의 괄호가 되고 5x 플러스 7이 하나의 괄호가 되는 이런 구조로 답을 써줘야 인수분해가 끝나겠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60쪽에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8x 제곱 마이너스 10xy 더하기 3y 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곱해서 8 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근데 곱해서 3 되는 건 어때요? 1, 3 아니면 3일이잖아. 그죠? 그럴 때는 뒤에 걸 먼저 그냥 1, 3이라고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그 요령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숫자들을 이제 여기 뭐 1, 8이 올까, 2, 4가 올까, 4, 2가 올까, 8, 1이 올까를 놓고 고민하는 건데 보통의 경우 1, 8과 8, 1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일단 가능성이 높은 걸 먼저 생각해 보면 자, 그럼 2, 4가 맞을까, 4, 2가 맞을까? 그치? 만약에 4, 2가 되면은 이렇게 하면 12가 되고 이렇게 하면 2가 되잖아요. 이것도 뭔가 12에서 2를 뺄 수만 있다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부호를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숫자를 만들 수 없겠죠. 그쵸? 아, 그럼 이 조합은 아니네. 그러면 요렇게 놓고 요렇게 하면 되고 그럼 요렇게 해서 6 나오고 요렇게 해서 4 나오니까 합쳐가지고 10을 만들 수 있고요. 마이너스 10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뒤쪽에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앞에 있던 2랑 4는 x의 개수들이니까 요렇게 붙여주면 되고, 지금 이 문제는 뒤에 있던 이 1과 3도 그냥 상수항이 아니죠. 누구의 개수예요? y의 개수니까 y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답을 쓸 때는 위에 줄은 위에 줄끼리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2x-y 그리고 4x-3y 이렇게 전개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a가 얼마야? a가 2라고 확신할 수 있어? a가 4일 순 없어? 4일 수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얘 곱하기 얘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앞뒤 괄호의 순서가 바뀔 수는 있죠. 그러니까 A, B, C, D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A, B가 2하고 마이너스 1 또는 3하고 마이너스 3일 거고, 4하고 마이너스 3일 거고, 마찬가지 C, D도 그렇죠.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하면 얼마냐? 이건 확실하지.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네요. 뭐 얼마일까 답은? 2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내려갑니다. 3번은 옳지 않은 것은, 자, 딱 보니까 무슨 식? 완전 제곱식. 그럼 x 플러스 3제곱 되는 거 맞죠? 2번도 딱 보니까 완전 제곱식. 그럼 4x 마이너스 1제곱 되는 거 맞아요. 자, 3번은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지, 그치?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니까 2x 플러스 7, 2x 마이너스 7 맞네요. 자, 4번, 5번이 방금 한 거다, 그치? 자, 4번 같은 경우는 합곱만 생각하면 돼. 더해서 서연아 얼마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8 되고, 얼마지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3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18 되는 거? 얼마야? 저 아니지 않아요? 이건 아니지. 그럼 얼마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돼요? 일단 곱해서 18 되는 게 29 아니면 뭐예요? 9이 말고 36 해놓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게 만들 거니까 이렇게 줘야지, 이렇게. 맞죠? 4번이 틀린 거고. 그럼 5번은 맞겠네, 그치? 5번도 한번 해보면 3이 1, 3밖에 없으니까 1, 3이라고 써놓고 뒤에 4를 2, 2라고 주면은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플러스 6이니까 8 나오죠, 그쵸? 얘가 맞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61쪽. 자, 두 다항식 얘와 얘의 공통 인수는, 그냥 앞에 것도 인수분해하고 뒤에 것도 인수분해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앞에 거는 그냥 합곱으로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채원아, 얼마랑 얼마가 떠올라? 3, 4에 9를? 그렇지, 이렇게 주면 되겠지. 앞에는 그냥 x가 있는 거니까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자, 두 번째 식은 일단 앞에가 2니까 요거 1, 2 확실하게 붙여놓고, 자, 뒤에가 그러면은 1, 3이 맞을까 3, 1이 맞을까 그게 고민이거든. 근데 이거를 1, 3으로 두게 되면 얘도 언뜻 보면 2 되고 3 되니까 5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뭐예요? 이 마이너스를 둘 중에 하나한테 붙여줘야 되는데 그럼 5가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럼 1, 3이 아니라 뭐예요? 3일인 거죠. 3일인 거고 얘가 플러스를 가져가고 얘가 마이너스를 가져가 주면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서연아, 이거 인수분해한 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두 개의 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조각 누군가요? 그렇죠. 5번이 되는 거지. 그치? 자, 내려갑니다. 5번은 다항식 얘가 두 1차식 얘와 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분해 결과 중에 이미 절반을 알려준 거죠. x-1이라는 괄호가 나왔다는 거는 여기 앞에가 이제 1, 2였을 텐데 1하고 같은 줄에 마이너스 1이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맞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그 밑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뭐였겠어요? 마이너스 7이었겠죠. 그쵸? 그래야 더 곱해가지고 플러스 7 되니까. 자, 그러면 그때 A 값은 뭘까요? 그치? 요렇게 곱한 거랑 요렇게 곱한 것의 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9였을 거고 B는 좀 전에 찾은 마이너스 7이었겠지요. 답은 1번. 그죠? 자, 내려가서 6번. 자,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미 우리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0을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괄호 두 개 중에 하나를 벌써 알아. 하나가 x 빼기 5니까 1하고 마이너스 5가 한 줄에 있었던 거지. 그치? 그럼 1 밑에는 당연히 1일 거고 마이너스 5 밑에는 뭐였을까요? 플러스 6이었겠네. 그치? 네, 그러면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더한 거니까 얼마야? 얘는 1이겠네. 1. 그치? a는 1. 답은 3번이죠. 그게 제 얼굴로 왔어요. 그래서 졸렸어? 짜증나더라고요. 다음에 뭐 62쪽 어렵지 않으니까 두 문제 해버릴게요. 62쪽에 첫 번째 문제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 합은 그랬는데 이걸 무슨 도형을 붙여서 풀라는 게 아니야. 그냥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가 뭐죠? x제곱이죠. 두 번째 있는 직사각형은 하나가 x짜리인데 그것이 3개 붙어 있죠? 3x 아닌가? 그죠? 마지막 거는 1짜리가 2개 있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조각들의 총 넓이가 이거란 말이죠. 그럼 이 조각들을 가지고 뭐 직사각형을 만들면 결국은 요걸 인수분해한 식 있죠. 요걸 인수분해한 식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그 직사각형의 뭐 세로와 가로가 되지 않겠냐. 그래야 전체 넓이가 이거랑 같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식으로 풀으라는 문제입니다. 이 각각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걸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두 개가 가로와 세로의 길이라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답은 뭐예요? 2x 플러스 3, 4번이 되겠다. 그치? 자, 내려가서 8번. 8번은 이것도 5x제곱 플러스 14a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를 했을 때 그때 한 조각을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죠? 5a-1이라는 조각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5a하고 같은 라인에 마이너스 1이 있을 테니까 자, 그 밑에는 그러면 그냥 a, 1a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줄에는 뭐가 있을까? 플러스 3이 있었겠지. 그렇죠? 맞니? 그러면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가지고 더한 게 14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는 a 플러스 3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네, 어렵지 않죠? 요게 이제 인수분해의 기본이고 다음 시간에 인수분해의 그 활용이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를 할 거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수분해가 좀 이해가 돼야 여러분 복잡한 것을 할 수 있을 거고 오늘 그 본교재 숙제는 56부터 62까지고 그 다음에 워크북은 39부터 44까지 그 다음에 센 있죠? 센이 105까지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다음 주 월요일까지예요. 우리 수요일에 수업 없어. 네, 그러니까 몰아서 하지 말고 잘 나눠서 하시고 그리고 오늘 도장 받아야 될 부분이 본교재 48부터 55 워크북은 33부터 38 그리고 센이 87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워크북 33부터 38 요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채점 못했는데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채점 좀 받으세요. 알았죠? 답지 받아가지고 채점 받고 그리고 시험지 저번 시간도 좀 잘 고쳐보고 알겠죠? 수고했어. 이따가 좋을 것 같아요. 벌써?